네,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가 지난 수, 목, 금, 그쵸? 요렇게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 나왔는데 지금 좀 지루하실 겁니다.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고가에서 이거 갈 것 같은데 자꾸만 멈춰 있고, 그쵸? 고가에서 막 등락만 보이고 시장이 좋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62평도 한번 이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딱 결론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 놈이 더 갑니다. 오른 놈이 주식은 오른 놈이 더 가요. 그리고 포스코 DX는 상승하는 모멘텀이 첫 번째는 뭐였죠?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 때문입니다. 2차 전지 공장, 그쵸? 포스코 그룹의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포스코 DX가. 그러면서 상승폭을 쭉 키웠습니다. 근데 올라와 보니까 그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가 그쵸? 생각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요. 자, 요런 내용입니다. LG그룹하고 포스코그룹 그쵸? AI 자율주행 로봇 무인 진단 실증 완료. 그쵸? 요겁니다. 요거 LG전자의 자율주행 로봇이 여기서 하고 있다. 그쵸? 이게 포스코 DX가 여기 제철소에서도 활용이 되고 2차 전지 공정에서도 당연히 활용이 된다. 그쵸? 이런 부분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오너 측면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늘어날 인건비나 뭐 이런 그쵸? 뭐 생산성 증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포스코 DX는 지금까지도 성장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시장이 안 좋은데도 하락은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됐나요? 작살이 났죠. 작살이. 그쵸? 올라간 폭은 그래. 에코프로가 더 많이 갔지. 근데 포스코 DX 어떻게 갔습니까? 10배 올랐잖아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 시작점이 얼마입니까? 7,000원. 그쵸?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다. 근데 그러면 에코프로는 몇 배 올랐어요? 15배 올랐죠? 그쵸? 에코프로는 못 올랐지만 에코프로보다는 못 올랐지만 이거 보세요. 그래도 10배나 올랐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있다는 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쉬지 않고 계속 올랐나요? 아니면 한 번 오르고 쉬고 한 번 오르고 쉬고 한 번 오르고 쉬고 이렇게 되나요? 주식이 이렇게 움직여서 힘든 겁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비싸게 산 것 같고 막 등락폭도 막 커져서 그쵸? 그리고 막 손절하라는 거 보면 막 3%에 잘라라 5%에 잘라라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매매하기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이 신고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으면 포스코 DX의 매매 맥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준치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기준치는 돌파입니다. 돌파. 그 돌파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 그쵸? 이 구간에서 돌파가 한 번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뭐였습니까? 공매도 금지. 그쵸? 그러면 고가에서 그쵸? 이거 고평가 받았는데 단순한 이 밸류에이션.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공매도를 계속해서 치는 겁니다. 왜 칠까요? 그쵸? 반대 포지션에 걸어서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보자. 이런 목적보다는 시장을 해지하고 시장을 커버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적.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데서 공매도에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쵸? 언더슈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까지도 포스코 DX는 다 지나왔고 이제 더 이상 공매도에 대한 위험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철저하게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에 집중하자. 왜? 성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기업 측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누가 투자했어요? 삼성에서 투자했잖아요. 왜 삼성에서 투자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근데 포스코 DX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스코에서 쌓아오는 일감이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 그 모든 증명이 주가에 나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주가에 나와 있다는 기준치가 아직까지 에코프로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싼 거하고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자, 에코프로는 여기까지 왔을 때 비쌌죠. 근데 야, 이거 이만큼까지 거래될 만큼의 그쵸? 25년 갔을 때, 26년 갔을 때, 27년 갔을 때 오케이. 근데 27년 여태까지 갔을 때 얘네가 아무리 그래도 100조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이 걸려서 그쵸?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폭포수처럼 빠진 건데 이런 과정에서 포스코 DX라고 그쵸 안 빠질 재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안 빠졌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다. 그 판단을 누가 해요? 시장이 한다. 제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가격을 버틴 것만으로도 시장이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시장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그쵸 시장이 빠져서 뭔가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커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에 대한 위험이 다 지났거든. 9월과 10월 달에 시장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바로 그쵸 가격 회복이 나왔다는 건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스코 DX에서 중요한 건 가격. 내가 얼마의 가격을 잡을래?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을 어떻게 낼래? 요 내용이 핵심 사항입니다. 요 내용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왜? 신고가부터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돌파하고 그쵸 이렇게 가죠. 내가 이제 저가인가 보다. 이제 저가인가 보다. 이제 저가인가 보다. 이제 저가인가 보다. 이렇게 매수해 봐요. 여기서 구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요 내용만 딱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거는 다 내 거다. 그쵸?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돌파하고 나서 뭐가 나와요? 시세 구간. 돌파하고 나서 뭐가 나와요? 시세 구간. 이런 구간을 잡으려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내야 된다.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부분을 이 매수를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야 진짜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할 텐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 그쵸 편집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고요.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쵸 내가 실시간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신고가 매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단타를 진행을 하고요. 포스코 DX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는 지금 포스코 DX와 함께 반도체 종목을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공략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11월 24일 금요일이죠. 이때도 시초가, 전 단타를 시초가에 주문 넣고 시작합니다. 시가에, 그쵸? 11월 24일 8시 44분 이렇게 찍히죠. 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보세요. 11월 24일 종가 10%, 시가 0.38% 이렇게 마감이 됐고 하루에 10% 수익이 났죠. 근데 뭡니까? 신고가 매매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지금부터 시세가 시작하는 구간에 있다. 그런데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요날 왜? 요렇게 시가에 들어갔으니까 단타 매매예요. 자, 시간 보시면 11월 24일 오전 8시 44분 이렇게 시가에 진행하는 모든 매매는 단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됩니다.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신고가를 따르고 그러면 포스코 DX처럼 가져가야 되는 종목 그쵸? 이런 건 어떻게 구분 짓나 그건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근당 그쵸? 장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종근당 이거 제가 12만원에 쓸어 담은 거예요. 쓸어 담은 거. 언제 정도 가격이냐면 자, 종근당 보세요. 종근당 여기 딱 돌파하고 나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2만원까지 딱 떨어질 때 여기서 쓸어 담은 거예요. 쓸어 담은 거. 그래갖고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 그쵸? 여기 보면은 13만 3천원에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잡겠다. 그쵸? 이 내용을 언제 이야기한 거예요? 11월 24일 금요일 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 종목 좋으니까 무조건 갈 거예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 말을. 아니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일단 위험 관리가 첫 번째다.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켜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13만 3천원, 즉 한 10% 수익권에서 한번 매도해야 된다. 왜? 고가 저항이 있으니까. 고가 저항 구간에서 내가 굳이 2주, 3주씩 막 보유해 가면서 막 떨어지고 막 10%, 20%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거 막 올라야 된다. 막 그러면서 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삼성중공업 그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쵸? 근데 요거는 자, 요 보세요. 매수 관점
추가 매수 가능 가격 설정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요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시작이죠. 왜 제가 이거는 느슨하게 대처를 하는지 알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충분하게 한 3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조선주의 업황 회복이 너무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가격이 더 먼저 반영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자 1월의 강세 테마는 네 가지다. 즉 1월까지 강세 테마 반도체, 제약, 게임, 조선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쭉 보면 자 총근당 127,000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영상도 보실 테니까 자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133,300원에 일단 매도, 그쵸, 매도 구간 잡을 예정입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계속해서 급등 나오죠.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요 내용도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상에다가 충분히 남겨놨으니까 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말을 기해서 반도체를 시리즈물로 3편이나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릴 건데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가에서 뭐 한 10% 정도 이런 게 일상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딱 오셔서 단기 매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지션을 잡고 가는 법, 그러기 위해서는 포스코 DX를 왜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그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자 소통방에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을 거예요. 1,000분까지만.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고가 외에는 주식시장에서 단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는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폭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요, 손절없는 안전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소통방에 와서 수익을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종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잡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입장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해서 딱 참여, 제가 이번에 500분을 넘어서 1,000분까지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